바이스톰의 영상 업로드가 요즘은 주 5일 평일 기준이다 보니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다양한 주말 스포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 아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 선수와 관련한 감독 교체 등의 이슈,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아쉬운 골 취소 소식은 이미 들으셨을 테니 좀 이색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견 없는 레전드인 차범근 전 감독이 아닐까 하는데요. 아시아라는 범주에 넣기에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전 세계적 기준으로 봐도 올타임 레전드 중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럼 21세기 아시아 최고 선수는 누구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기준에서는 전 국가대표 캡틴과 현 국가대표 캡틴, 이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아마 다들 동의가 되실 텐데, 일본의 기준에서 본다면 조금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일본의 한 매체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최고의 선수 후보를 발표하자 일본인들이 대반전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로서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전하기 앞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몇 센티미터 차이로 아쉽게 팀 역사에 남을 골을 기록하지 못한 울버햄튼 소속의 황희찬 선수. 참 독특한 것은 황희찬 선수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라는 것인데요. 축구 전문 매체 사커킹이 현재 울버햄튼에서 약동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에 대해 보도하였는데, 이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손흥민이 작년 프리미어리그 17골, 황의조 작년 프랑스리그 12골, 여기에 더해 황희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하고 이렇게 대견하게 성장했네. 라이프치히 때 코로나로 심폐기능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들었는데 다시 훈련에 몰두해 부활한 것은 진짜 굉장하다고 생각한다. 잘츠부르 그때 리버풀 반다이크를 농락하고 골 넣었을 때 충격이 굉장했다. 더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이적팀의 선택으로 원래 팀메이트 3명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마지막 반응이 왜 일본인들이 황희찬 선수에게 호의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3명의 팀메이트란 황희찬 선수가 오스트리아 리그 잘츠부르크에서 활약했던 시절 공포의 삼각편대였던 황희찬, 엘링 홀란드, 미나미노 타쿠미를 일컫는 것인데, 이때 미나미오와의 호흡이 상당히 좋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사이였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홀란드와 황희찬 선수의 처지와는 달리 미나미노 선수는 이적팀의 선택이 잘못되어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운명이 바뀌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대개 일본이 우리나라 선수를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케이스는 박지성 선수와 황의조 선수처럼 일본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적이 있거나 손흥민 선수처럼 압도적인 월드클래스가 되어 감히 비난할 엄두가 안 나는 영역에 도달한 경우인데, 황희찬 선수의 경우는 조금 독특하다 할 수 있습니다. 허나 황희찬 선수는 아직 일본의 축구 전문 매체 더 월드의 기사가 뽑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 목록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기사가 언급한 아시아 최고 선수 후보 5명은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바 있는 일본의 카가와 신지,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활약했던 우리에게도 굉장히 두려운 상대이기도 했던 나카타 히데토시, 그리고 혼다 게이스케와 우리의 박지성,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기사는 21세기 최고의 아시아 선수를 뽑을 때 유럽 5대 리그 기준에서 타이틀 획득 경력을 축으로 한다면 박지성,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의 카가와 신지, 로마에서 세리에 A의 문을 연 나카타 히데토시를 후보로 꼽을 수 있으며, 이들 모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로서 나카타는 아시아 선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었으며, 나카타의 활약으로 일본과 아시아의 축구가 급가속한 것은 틀림없고 아시아 전체를 성장시켰다는 의미에서 21세기 넘버원 공로자라고 해도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카타보다 4살 어린 박지성의 경우 맨유에서 챔피언스 리그까지 석권한 바 있고, 이는 일본 선수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호날두나 루니가 있던 맨유에서 그들과 함께 주전 선수가 되었던 것은 훌륭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으며, 카가와의 경우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 유럽에서도 톱5 안에 들어갈 정도의 공격형 미드필더였기에 나카타와 박지성과는 조금 다른 충격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좁은 공간을 돌파해 나가는 테크닉은 아시아 사상 넘버원이었을지도 모른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득점력
득점력으로 본다면 토트넘의 한국 대표 공격수 손흥민이 단연 넘버원이며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 득점 기록을 합치면 100득점을 넘긴 아시아 선수로서는 유럽 5대 리그에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기록을 갖고 있으며 득점력으로 아시아 선수의 이미지를 바꾼 존재라 소개하면서 대표팀 활약 측면에서는 혼다 게이스케도 있지만 아시아 축구 선수의 개척자로는 나카타, 기술면에서는 카가와, 타이틀에서는 박지성, 득점력에서는 손흥민, 월드컵 활약에서는 혼다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과연 21세기 아시아 최고 선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혹시 느껴지십니까? 현재 유럽 리그를 호령하고 누가 봐도 더 대단한 기록들을 남긴 우리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것처럼 일본의 선수들을 포장하려는 가련한 기사의 논리가 말입니다.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반박을 하고픈 부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사 읽어드리는 중간에 따로 반박 논설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도록 일본 네티즌들이 확실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포지션이나 역할은 다르지만 손흥민은 아시아의 틀을 넘은 진정한 월드클래스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저런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는 선수는 그 외에는 없다. 아시아 1위라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나카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역시 지금은 손흥민이라 생각한다. 꾸준히 활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흥민 아닐까? 이런 고성능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손흥민은 격이 다르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나카타나 카가와의 마음도 알겠지만 나카타는 로마에서는 완전한 주전도 아니었다. 맨유의 박지성도 마찬가지. 카가와는 활약 시기가 짧았다. 역시 손은 격이 다른 선수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손흥민이겠지. 퀄리티가 분명히 다르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의 프리미어리그에서 피지컬과 테크닉 모두 톱 레벨로 통용된다는 것은 너무 굉장하다. 한국 대표팀 자체가 엄청 강한 것은 아니지만 박지성, 손흥민 등 정기적으로 아시아 최고 선수가 나온다. 근데 숫자로 보면 손흥민인 것 같다. 아시아 범주라면 박지성과 손흥민은 격이 다르지. 박지성은 전성기 시절 호날두나 루니가 있던 맨유 프리미어리거이고 이때가 황금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되었다. 비록 챔피언스 리그에서 졌지만 결승을 경험한 선수이다. 손흥민은 이제 격이 다르다. 카가와는 전성기에는 베스트 11 선출에서 2위, 나카타와 박지성은 동률 정도? 박지성도 그 강했던 시대의 맨유에서 주전으로 타이틀을 찍은 것은 굉장한 일이지만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로 본다면 손흥민이 21세기 최고일 것이다. 손흥민이 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에서 이론은 없다. 억울하지만 일본인 중에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경쟁하는 선수를 기대하고 싶다. 억울하지만 손흥민일 것이다. 그 스피드와 경쟁력, 어시스트도 할 수 있고 주위를 살리는 선수 불평 없다. 다음 순위는 나카타와 또는 박지성, 카가와는 유감이지만 일시적 임팩트가 강했던 것 덕분이다. 카가와가 계속 도르트문트에서 빛났다면 비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건 손흥민 한 가지 선택뿐. 개인 능력에서는 손흥민이라 생각하지만 축구계는 타이틀이 없으면 어떤 스타라도 높이 평가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점에서는 박지성이나 카가와라고 생각한다 라는 반응들을 보인 것인데요. 간혹 손흥민은 일본을 대표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등의 미친 소리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견 없이 손흥민 선수를 21세기 최고 선수로 일본인들도 보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팀인 토트넘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 누누 감독이 경질되고 세계 최고의 우승 청부사 감독 중 한 명인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부임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를 비롯 다른 리그에서 활동하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현재 세계 최고 리그라 할 수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만 좁혀서 본다면 황희찬 선수는 아직 성장만을 목표로 하면 되는 선수입니다. 조금은 투박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팀원들과의 호흡을 맞추고 개인의 성장을 통해 나아질 부분이기에 전혀 걱정되지 않는 부분이죠. 허나 손흥민 선수는 다릅니다.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이제는 정말 선수로서 최정점을 찍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이번 감독 교체는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새로 부임하는 감독이 일부 썩어빠진 유리 멘탈을 가진
토트넘 선수들을 개조해줄 팀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감독이라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 커리어의 최정점을 함께할 감독으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는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 선수의 리그 최강 콤비를 그 어떤 감독보다 잘 활용할 전술을 가진 감독이기도 합니다. 풋볼 런던의 기사도 콘테 감독과 함께 이 콤비가 빛날 수 있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가끔 사이코패스 같은 수준의 세계 최강 열정을 보이는 감독이고 혹독한 훈련과 독불 장군식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결국 자기 말대로만 하면 우승 하나만큼은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팀의 우승컵으로 증명한 바 있기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부디 손흥민 선수가 몇 번의 결승전에서 흘린 아픔의 눈물을 콘테 감독이 닦아주길 기대합니다. 아니,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